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? 자화전자요. 자화전자 매수가 알려주세요. 32,000원에 25%. 네, 32,000원에 25%. 이 종목 네.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? 지금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서 지금 네. 그거 샀거든요. 예. 그랬는데 사자마자 계속 빠져갖고서 궁금해요.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고 하셨는데 사게 되신 네.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, 그래도. 근데 저기 누가 추천해서 그래 사게 됐죠. 소개를 받으셨군요. 그래서 네. 지금 게다 들고 계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? 아니 지금 들고 있어도 괜찮은가? 네.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되나? 네. 궁금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. 알겠습니다. 시청자님 잠시만요. 예. 주식을 잘 모르실 때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. 소개받고 사셨대요. 32,000원에 25%, 지금 약간 손실 구간입니다. 확신을 얻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더 들고 가봐도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.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화전자는 보통 이제 애플발 이슈가 주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잖아요. 이제 애플에도 그렇고 삼성전자에도 그렇고 이제 이 카메라 부품 쪽, 이제 OIS 부품 카메라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약간의 이 카메라가 떨리는 걸 방지하는 그런 부품인데, 일단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. 그런데 올해에는 그래도 이제 이 스마트폰 쪽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이 실적이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중요한 점이 지금 현재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게 되면 자화전자가 사실 저점에서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. 지금 보게 되면 2만 원 구간부터 이제 바닥 잡고 쭉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, 그러면서 32,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사실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데 자화전자가 주목을 할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실적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다시 한번 실적이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, 그러면서 올해 바닥 접고 이제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,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작용을 한 것 같고, 그다음에 아이폰 15도 이제 올해 나올 예정이잖아요. 약 가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? 일단은 단가가 너무 높으십니다. 지금 보게 되면 32,000원 구간이 딱 이전 매물대에 또 부딪히는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매물대를 지금 계속 한 번, 두 번 못 뚫어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못 뚫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벌써 두 번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으나 못 뚫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61선 구간이 1차 지지라인이 될 거고요.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25,000원까지는 하락을 예상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. 근데 다행히 지금 최근에 61선을 지켜주려는 시도는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61선 구간이 약 한 28,000원 초반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를 시도를 해줄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? 지금 현재 시장이 저는 살짝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코스닥이 살짝 이제 한 차례 쉬었다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자화전자가 61선 지켜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이렇게 끌어올려질 만한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자화전자가 움직이는 건 보통 이제 애플발 이슈라서 아마 가을쯤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지금은 그렇게 이제 큰 수급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? 21선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일단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32,5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. 이 구간이 결국에는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살짝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상승이 잘 나왔지만
수급이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살짝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32,5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32,5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.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인 한 35,000원 구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 구간 35,000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. 만약에 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.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28,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지켜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32,000원 구간까지 또 돌파를 시도를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듯이 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61선 구간에서 지켜주면 다행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못 지켜주고 121선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61선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반등을 할 만한 시도를 한다. 그러면은 그때 절반 정도를 줄여놓으면 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32,500원 구간에 어느 정도 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61선을 또 이탈을 하게 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21선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서 61선 구간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명하게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 업황 회복 기대감, 그러면서 또 이 아이폰 15 출시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차례 이 반응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 반응이 나오는 시기에 대응을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노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님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은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? 아니요, 잘 됐습니다. 알았습니다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이렇게 자화전자 봐드렸습니다.